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용 추가 예산과 관련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다음 달경 또 다른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주 내 미용실과 이발소도 영업 재개가 가능해졌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미용실과 이발소의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로써 가주는 3단계 행정명령 완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주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 요식업소들의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면서 지역 한인 식당 업주들도 2달여 만에 정상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고객들이 매장으로 들어가 쇼핑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6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남가주 지역에서 장학 사업을 펼쳐온 LA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도록 힘을 실어주자라는 취지라 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경재 신임 LA 총영사가 부임 기자 간담회에서 부임 기간 동안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민원의 원활한 운영, 한인사회와의 소통 등 공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운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잘 알려진 안병찬 공인회계사가 오늘 LA 한인회에 코로나19 구호 성금으로 $5,000를 기부해 훈훈한 온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OPT 취업이 중단되고 교환 방문 비자 등 단기 취업 비자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유학생과 이민자들의 미국 취업 문호가 크게 좁아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깜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4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62만 3천 건으로 전월보다 0.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 내 호텔의 투숙률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최근 봉쇄령을 단계적으로 풀고 있지만 18개 주에선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택 대피령으로 주택가나 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늘면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절도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이번 주 중 미국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각국의 경제 재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기대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주 내 미용실과 이발소도 영업 재개가 가능해졌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미용실과 이발소의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로써 가주는 3단계 행정명령 완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주춤해진 것을 통계로 드러났다며 행정명령 완화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용실과 이발소의 영업 재개 여부는 이제 카운티별 정부 당국의 재량에 놓이게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높은 LA 카운티의 경우 아직 미용실과 이발소 영업 재개 허가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 요식업소들의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면서 지역 한인 식당 업주들도 2달여 만에 정상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 임준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식당들은 지난 메모리얼 연휴부터 식당 내 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업소문을 열고 고객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플러튼의 참숯골 고깃집은 수의로 오픈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맞게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투고와 딜리버리만 해오던 오렌지 카운티 한인 식당들에게는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가이드라인이 까다로워 지역 내 한인 식당 상당수는 바로 식당 내 영업에 들어가기보다는 아직은 추이를 지켜보는 추세입니다. 부엔나팍의 설렁탕집인 장모집은 식당 내 홀이 작아 테이블 간격을 많이 띄워놓기 힘든 업소의 경우 수용할 수 있는 고객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일단은 투고와 딜리버리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소가 협소하니까 지금 6피트 거리를 뛰면 테이블을 4개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투고만 받는 게 현재는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상황을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오픈할 생각이 없어요. 저희는 홀은. 그래서 당분간은 투고만 할 생각이에요. 식당 내 서비스를 개시할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막아야 하는데 서둘러 영업하는 것보다 이를 위한 사전 준비를 먼저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업주들도 있습니다.
라하브라의 한 식당 예당은 일단 상황을 지켜본 뒤에 식당 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태프가 이제 풀로 들어와야 되는데 인건비 익스펜스를 오픈을 해서 당연히 커버가 안 될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식당에 사람이 많으면 위험 요소가 크니까 그걸로 인해서 저희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볼 예정이에요. 일단 시기상조다 조금 이른 감이 좀 들죠. 식당 내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을 복직시켜야 하는데 종업원 복직까지 시간이 필요한 점, 또 종업원들을 다시 늘리게 되면 인건비가 늘어나 전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 수익 구조를 먼저 따져보는 업주들도 있습니다. 업주들은 투고와 딜리버리에 의존하던 식당 영업이 식당 내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전면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고객과 종업원 모두에게 안전한 식당 영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주현입니다. 가주에 있는 58개의 카운티 중 46개의 카운티가 소매업체 등 점차 행정명령을 완화해 경제의 재가동을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고객들이 매장으로 들어가 쇼핑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니스 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오늘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모든 소매업체와 스몰 비즈니스의 경제 재가동에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의 의견을 토대로 내일 중으로 뉴섬 주지사의 LA 카운티에 대한 행정면허 명령 완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공개된 이후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바로 교회와 성당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부터 장례식을 포함한 각종 예배 서비스가 진행됐습니다. 매누엘 페레즈 리버사이드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모든 종교의 초석은 이웃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라며 이웃을 위해 기도해주고 배려하고 이웃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진행하자고 전했습니다. 커트 에그맨 샌버나디노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2달 만에 완화된 사회적 모임의 첫걸음인 만큼 코로나19 확산의 방지를 위해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은 손소독제 사용과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LA 카운티가 이튼 캐년을 이달 말까지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야외 공원과 트레일 등을 재개방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했었지만 이튼 캐년을 찾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곧바로 폐쇄에 들어갔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튼 캐년에서의 하이킹은 다음 달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저 스타디움에서 오늘부터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문을 연 다저 스타디움 검사장에선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하루 최대 6,000건의 검사가 가능합니다. LA 카운티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검사를 위해선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지난 36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남가주 지역에서 장학 사업을 펼쳐온 LA 올림픽 라이언스 클럽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도록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라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LA 올림픽 라이언스 클럽이 37회 연례 장학생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6년 동안 해마다 LA런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모범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해온 LA 올림픽 라이언스 클럽은 올해에도 대학 입학 예정자와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류동목 LA 올림픽 라이언스 클럽 회장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장학 사업을 해왔지만은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장학금을 펀드레이징 하기가 좀 힘들어서 올해는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장학금이 아니겠는가 해서 저희 올림픽 라이언스 클럽에서는 올해도 회원들의 그 협조와 열심으로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불하게 된 것을 참 회원들에게는 감사하고 또는 참 좋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2020년 미국 대학 입학 예정자 혹은 대학 재학생으로 부모나 본인이 LA 카운티 혹은 LA 카운티 인근 거주자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모범 학생으로 장학생 10명을 선발해 1인당 $1,500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김춘식 LA 올림픽 라이언스 클럽 장학위원장입니다. 네, 저희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라이언스 클럽에서는 매년 우리 회원님들의 후원으로 금년 이제 37년째 장학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많은 한인 학생만 국한하는 건 아니지만 모범 학생들에게
그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좀 조금이라도 심어주기 위해서 장학생을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 성적 증명서하고 에세이를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좀 읽어보고 있어요. 장학금이 꼭 필요한 모범 학생인 걸 알아야 되니까. 제출 서류는 최종 학교 성적 증명서와 대학 입학 허가서 혹은 재학 증명서, 펩사 사본, 2018년 혹은 2019년 소득세 보고서,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와 장래 희망을 적은 에세이, 그리고 장학금 신청서입니다. 장학금 신청서 양식은 LA 올림픽 라이언스 클럽 웹사이트인 eclubhouse.org/site/LA 올림픽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신청 접수 마감은 6월 15일입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6월 26일 저녁 7시 한인타운 내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열릴 예정으로 코로나19로 수여식 행사가 미뤄질 경우에는 추후 통지합니다. LA 올림픽 라이언스 클럽은 이제까지 400명이 넘는 장학생을 배출했습니다. 장학생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0-4588번이나 혹은 이메일 koamcom@gmail.com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LAPD가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경관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서명한 이 법안은 준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경관들에게 2주에 $190,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경관들에게 2주에 $290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LAPD는 경관들을 위해 내년 회계년도 시작인 7월 1일부터 4.8%의 임금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3가와 벌몬트 인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11시 45분경 한인타운 3가와 벌몬 인근 지역에서 3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다툼을 벌이던 상대 남성을 칼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칼에 찔린 남성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사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택 대피령으로 주택가나 거리에 주차돼 있는 차량이 늘면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절도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LA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지난 2개월간 LA 카운티 전역에서 차량 관련 절도 사건이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중순까지 발생한 차량 관련 절도 사건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강력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차량 관련 절도 사건은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추세가 나타나 강력범죄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감소했지만 이에 반면 차량 절도 및 차량 내 물품 도난 건수는 폭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미국 내 아시아계를 겨냥한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는 미국을 떠나라는 인종차별 메시지를 아시아계 주민 집 외벽에 써붙인 북가주 여성이 혐오 범죄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어제 LA타임스에 따르면 북가주 오클랜드 남쪽 소도시 샌 린드로 경찰은 아시아계 주민들의 집을 돌며 이 같은 인종차별 메시지를 써붙인 여성을 지난 22일 밤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낸시 에리치가라는 이 여성은 이 지역에 사는 아시아계 주민들의 집 5채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주민들은 즉시 미국을 떠나라는 메시지를 손으로 써붙이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배급사의 한 전직 대표가 연방정부의 PPP 융자금 $170만 달러를 자신의 개인 은행 계좌로 받아 유용한 혐의로 체포 기소됐습니다. CBS에 따르면 윌리엄 세들라이어는 독립영화배급업체 에이비런 픽처스의 PPP 융자금 $170만 달러를 개인 은행 계좌로 받아 크레딧카드 빚을 갚는 등 개인적 유용 혐의로 연방당국에 체포 기소됐습니다. FBI LA 지부는 앞으로 PPP 융자금이 지원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경재 신임 LA 총영사가 오늘 열린 부임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민원실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업무 도입을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을 위해 공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LA에 부임한 박경재 신임 LA 총영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부임한 후에도 동포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부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인이 밀집한 남가주를 포함 아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지역을 섬기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는 박 신임 총영사는 부임 기간 동안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민원 개선, 한인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 등 여러 가지 공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제외 국민들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그 한인 동포들뿐만 아니라 LA 인근에는 최소한 1년에 한 30만, 50만 정도 우리 국민들이 또 다녀가시니까 민원실을 잘 운영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약제를 실시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조금 밀리는 있는 것 같은데 많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민원실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 전자민원 예약제 운영을 위해 한국 외교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여권 재발급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시범 총영사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선에서 한인회 방문, 취약계층 방문들을 통해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한인사회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박 신임 총영사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감면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취약계층들을 위한 마스크 지원, 도시락을 타운 치안에 앞장서는 LAPD의 기부, 가정폭력과 발달장애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들과 협업해 한인사회 취약층들을 돕고 있습니다. 박경재 신임 총영사는 미래 차세대들을 육성해 주류 사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차세대 육성하는 일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미국 검사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미국 전개에 좀 우리 차세대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좀 도울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재미과학자 협회에 속해 있는 그 젊은 과학자들 그 그룹을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문제와 관해서는 지원금이 각 한글 학교로 전달되면서 회계상 투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앞으로는 걸림돌 없이 수월한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며 범동포 이사진 구성이 동포 사회에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영사관이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총영사관이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주현입니다. 타운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잘 알려진 안병창 공인회계사가 오늘 LA 한인회에 코로나19 구호 성금으로 $5,000를 기부해 훈훈한 온정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창 공인회계사는 코로나19 사태 후 실업수당과 급여보호 대출 프로그램 PPP 신청 등 한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매일 유튜브로 전하면서 폭발적인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광고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들을 돕고자 LA 한인회에 기부한 것입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입니다.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광고를 안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구글에서 받는 거니까 차라리 이 돈을 받아서 우리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는데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한인회에서 이번에 그 한인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기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저도 좀 이제 정리를 해서 그 한인회에 그 돈을 기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공교롭게 딱 5,000불이에요. 5,000 정확하게 46불인데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을 5,000불 전액을 그 한인회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안병찬 회계법인의 후원으로 LA 한인회는 앞서 한인교회 7곳과 나성 영락교회로부터 받은 $100,000까지 포함해 총 $105,000의 구호기금을 조성하게 됐으며 이 구호기금으로 저소득층 가정 210곳에 $500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앱,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한국TV 앱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용 추가 예산과 관련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다음 달경 또 다른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매코넬 대표는 지역구 켄터키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 기간을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연방 수준에서 플러그가 하나 더 필요할 수 있다며 다음 달쯤 우리는 아마 또 다른 법안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법안이 있을 것 같고 그건 일전에 하원을 통과한 3조 달러의 법안은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통과된 3조 달러 규모의 법안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히어로즈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발의한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하원에서 15일 가결된 추가 지원책은 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처리한 기존 4개 예산 법안을 합한 2조 8천억 달러를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예산 법안에 반대해왔으며 대규모 부양책을 추가로 내놓기 전에 기존 투입 예산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맥코넬 대표는 공화당이 주장해온 대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송으로부터 기업의 책임을 보호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는데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엔 아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주와 지방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어제까지 메모리얼 연휴를 맞았던 미국에선 해변과 수영장 등에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즐기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일부 지방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미 전역에서 최근 봉쇄령을 단계적으로 풀고 있지만 18개 주에선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한 풀파티장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모습에 놀란 시당국은 건물 내 수용인원의 25%만 받으라는 권고 사안을 이제부터는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So we are going to be enforcing the 25% occupancy requirement, 50% for restaurants. Again, the goal is not to be heavy-handed at all. We want people to voluntarily to comply.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이 풀파티장 영상도 이번 연휴 기간에 찍힌 겁니다. 이 영상이 퍼진 이후 카운티 정부는 여행주의보를 발령했고 이 지역 방문자들에게는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습니다. If you're worried about getting sick, obviously, or you want to distance yourself, it's pretty much to each their own. You just kind of have to do what you feel is right. 미 전역의 해변에도 사람들이 몰려 나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My family has the same mindset as me, and we kind of just agreed that if we get it, we get it. We're going to handle it as a family and just get over it because that's what family does.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엘라바마, 캘리포니아 주 등 미국 18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감소한 곳은 10개 주에 그쳤습니다. 미국 50개 주가 모두 부분적 전면적인 경제 재가동에 나선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주에서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에서 잇따라 청신호가 켜져 점진적 경제 재기에 따른 경제 회복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경제 재개에도 반등이 쉽지 않아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는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86.6으로 지난달보다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점진적인 경제 재개가 소비자들의 자신감에 도움을 줘 지수가 완만하게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도 증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3월보다 0.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개의 경제 지표 모두 전문가들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Some of the housing surveys were ahead of pre-pandemic. And businesses are opening. So I think there's grounds for optimism here.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2.1% 급등하는 등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2%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올해 말까지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이어 미국의 생명공학회사 노바백스가 백신 1단계 임상실험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단계적으로 경제가 재개돼도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많은 소기업이 문을 닫아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경제가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lost thousands of small businesses that just are not going to reopen their doors. So you're going to see pain in this new economy.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뉴욕주는 뉴욕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1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제 정상화 조치에 시동을 건 미국은 다음 달 주요 7개국 정상 모임인 G7 정상회의를 미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홍콩 보안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금융 허브로서 유지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백악관 측은 전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경제 정상화 조치에 시동을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인 G7 회담 개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당초 화상회의를 검토했다가 얼마 전 대면회의 추진으로 입장을 바꾼 뒤 다음 달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The president thinks no greater example of reopening in this transition to greatness would be the G7, and the G7 happening here and happening probably more towards the end of June. G7 회원국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등 7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만큼 미국 내 G7 정상회담이 다음 달 실제로 열릴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안법 추진과 관련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He's displeased with China's efforts and that it's hard to see how Hong Kong can remain a financial hub if China takes over. 지난 24일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이 보안법을 통해 홍콩을 장악하려 한다면 홍콩과 중국 모두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더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내 대표적 대중강경파인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보안법 제정 추진이 큰 실수라고 지적하면서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서 돌아오는 미국 기업의 관련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핵심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초반부터 삿바 싸움이 치열해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은 시작부터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웃음 속에서도 두 원내대표의 발언엔 뼈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잘못된 관행, 예를 들면 회기를 시작하기 위한, 국회를 열기 위한 협상을 아주 진한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을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되니까 혹시 인해 전술로 저희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 좋습니다. 좋은데 민주당이 하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 보호해 줄 수도 있고. 핵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예결위는 국가 예산 전체를 심의하고 법사위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법안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이 때문에 통합당은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 상임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20대 국회 내내 야당의 계속된 장외투쟁과 보이콧으로 법안과 예산 처리가 쉽지 않았던 여당 역시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정 안 되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177석 슈퍼 여당으로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실제 여야는 지난 94년 원구성 완료 시한이 명문화된 뒤 단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18대 국회가 가장 늦었는데 8월 말에서야 겨우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인 탓입니다. 19대 때도 민간인 불법 사찰과 언론사 파업 등으로 7월 초로 늦춰졌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위한 법정 시한은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후속 법안을 비롯해 어느 때보다 숙제를 많이 안고 개원하는 21대 국회가 처음으로 국민과 약속한 시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윤미향 당선인 의혹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며 원칙론을 유지해오다 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21대 국회 초선 의원들이 한데 모인 의정 연찬회에 이어 오늘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도 윤미향 당선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이 참석하지 않았던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사립사욕을 차려가지고 맘대로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나갔습니다. 제가 무엇을 용서를 합니까? 하루하루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와중에도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지만 기자회견 이후 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 대표는 당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이 회계 투명성 문제에 대해 스스로 명확히 소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당 밖은 물론 사실관계에 앞서 이번 사태를 키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고 이양 우리 당선인은 이제 정치인이거든요. 잘못한 게 있으면은 미숙하게 회계 처리한 거 있으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사과할 건 사과하고. 게다가 오는 30일이면 윤 당선인 신분이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으로 바뀌는 만큼 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 조사에 들어간 통합당은 해명이 미흡하면 곧바로 국정조사에 나서겠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아직까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욱더 그 회계의 불투명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통합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윤미향 당선인 의혹을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윤미향 당선인 공천 책임이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이번 주 날이 더워지면서 물놀이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년처럼 물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속에서 전염성을 갖는다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바닷물이나 수영장, 심지어 욕조 안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물놀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지켜야 할 위생수칙들은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독감 바이러스가 겨울보다 잠잠해지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따뜻한 기온과 함께 누그러들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아직도 기온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관성은 불분명합니다. CDC는 섭씨 24도씨 이상의 온화한 기온에 이르러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기온에서도 여전히 바이러스는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여름철 물놀이를 하더라도 물밖이든 아니든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바닷가나 계곡과 같은 야외 공간은 사방이 밀폐된 실내 공간보다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놀이 시즌처럼 사람들이 붐빌 때는 안전수칙과 위생수칙을 잘 유념해야 합니다. 이에 CDC는 무대 행사나 단체 여행 등을 삼가고 다른 여행객들과도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같은 법칙이 예외적일 때는 수영 중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거나 응급처치 등 의학적 도움이 필요할 때, 비상탈출 등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등입니다.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장비를 대여해주는 곳들이 있죠.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사용한 이 같은 장비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비 대여점들도 위생에 철저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개개인은 개인 구비가 어려운 장비들은 대여하되 잘 세척한 다음 사용하고 고글처럼 작은 장비들은 가급적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장과 같은 공공시설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물밖 주변 시설들을 이용할 때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매점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합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각국의 경제 재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기대 등으로 큰 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29.95포인트, 2.17%가 급등한 24,995.1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6.32포인트, 1.23% 상승한 2,991.7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5.63포인트, 0.17% 오른 9,340.2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과 각국의 경제 재개 움직임,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 활동 재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우려보다는 양호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금융주가 5.04% 급등했고 산업주도 4.24% 올랐습니다. 기술주는 0.12%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3.3% 상승한 34.3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1.63% 오른 36.1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믿음이 이 유가를 뒷받침했습니다. 이 앞서 오펙 플러스는 지난 4월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달간 하루 97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7% 하락한 1,705.6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5월 26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 오르면서 더운 날씨를 보인 남가주 지역,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 2도가량 낮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많이 웃도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목요일인 모레까지 계속되다가 금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입니다. 낮 최고 86도, 내일 밤 최저 63도입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107도로 상당히 덥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해안 지역 내일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